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걱정이 있으시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혹시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저희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만에 또. 자, 오늘도 스페셜 MC 우리 이지혜 씨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행군기 녹화 어땠어요? 지난주에 여기 약간 스툴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는 그냥 내 자리 같고 너무나 편안하고 아유, 자꾸 아쉽네. 눌러 앉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아이고야. 나야말 사랑해? 누구요? 아유, 아니요. 심아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해주셨네요. 군대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요즘 군대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지혜 씨가 만약에 여군으로 입대를 했다면 우리 참군인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떤 보직을 좀 추천하고 싶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병 여러분이 제일 좀 졸려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정훈 교육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훈 담당을 하셔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교육을 말똥말똥하게 딱 채워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색다른 병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항공병과에 이제 보통 헬기라고 하면 공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육군에도 이제 항공병과가 있어서 항공 그 헬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진짜 사나이에서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조종사분들도 되게 고된 훈련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조종 훈련도 힘들고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종사 하면은 공군이 낫죠. 공군 조종사를 하시는 분들. 육군 홍보대사. 저는 개인적으로 택병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시고. 제 생각에도 어떤 보직이든 장병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웃상이란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네. 승민 씨도 웃상이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상을 가진 스페셜 MC와 함께 행군기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자,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네,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자, 장면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빠, 저 오늘 예뻐요, 안 예뻐요? 멋지십니다. 왜 예쁘냐고 말을 안 해줘요. 아니, 다시 잘 봐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잘 봐봐요. 아, 불편하네요. 예쁩니다. 아우. 예쁘세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표현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날 이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저보다 더 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얼른 만나볼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400일을 넘긴 연애 1년차 일병입니다. 일병.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쁘고 귀엽고 특히 애교도 엄청 많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애교만 많은 게 아니라 이분도 달콤한 많은데요? 애정 표현도 엄청나죠. 그런데 그게 연애의 장애물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장애물이 몰랐습니다. 왜요? 한 달 전. 수민 뭐해? 오빠는 저녁 먹고 왔어. 오빵빵 보고 싶었죠. 24시간 동안 목구 소리 듣고 싶어서 혼났다 유유유. 오늘 훈련은 어땠어?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
아, 오늘도 죽다 살아났지. 날이 추워지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밖이야? 오늘 지혜 생일 파티 간다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잖아. 설마 또 까먹은 거야? 아, 미안. 오빠 깜빡했다. 그 지혜면은 그 중학교 동창 맞지? 중학교 동창은 아영이, 지혜는 대학교 친구잖아. 오빠 뭐야? 전에는 내 친구들 이름도 다 외웠으면서. 사랑이 식은 게 분명해. 아니, 사랑의 식단이 무슨 소리야. 오빠가 수민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얼만큼 좋아하냐고. 아니, 뭐 당연히 엄청 좋아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나 사랑해? 아니, 그럼 당연하지. 그럼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해줘. 아 얼른. 아니, 그게 지금 부대에 다른 동기들도 많이 있고. 뭐? 아 동기들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준다는 거야? 이거 봐 사랑이 식었다니까. 아, 아니야. 잠깐만. 수민아 사랑해. 뭐라고? 잘 안 들려. 다시. 수민아 사랑해. 에이 아직 안 들린다고. 뭐라고? 지수민 사랑해. 이따 또 연락할게. 보기 좋다. 분위기가 최수승 남쳤어 아주 그냥. 네가 사랑꾼이라고 처음 알았다 야. 부대 떠나가라 소리 지르던데 나는 영화 찍는 줄 알았잖아. 야, 지금 누구 놀리냐? 뭐 하긴 연애도 안 하는 애들이 뭘 알겠어. 잘났어 정말. 응? 내가 연애도 너처럼은 안 해 임마. 지수빈 대리님 남자가 이게 여친 대신 내가 해줄까? 슬리피 따랑해. 아, 스트레스. 네, 저는 그날 이후로 부대에서 일병 최수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연락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착하다.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매번 직접적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애정 표현을 원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말릴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데요, 여자친구.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 생활관에 뭐 또 이런 사랑꾼이 있으면 놀림감이 되기 또 쉽거든요. 그쵸. 네, 하이에나처럼 다들 막 물어뜯죠, 그냥 달려들죠. 네. 저는 완전 핵공감합니다. 왜요? 왜요? 아니,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들 앞에서 막 여자친구한테 막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 하면 네. 바로 먹잇감, 아. 놀림감이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막 뭐 여친한테 잡혀 사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그게 전 나쁜 거라고도 생각이 안 드는 게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사랑꾼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친구들 앞이라고 오히려 애정 표현 좀 안 해주면은 서운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애정 표현이라는 게 애인이 그냥 너무 예쁘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타인이 있을 때 애정 표현이 가능할까요? 싫어요. 아, 막 사람들 앞에서 굳이 둘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크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나 꼭? 오늘 한복 입으셨는데 약간 유교 마인드. ST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사람들 많은 데서 명동 한복판에서 프로포즈 이런 거 굉장히 꺼려.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싫어한다. 그것도 결국에는 애정 표현인데 많은 여성분들도 좀 싫어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옷도 꾸안꾸가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애정 표현도 저는 사실 막 팔짱 끼거나 막 어깨 동무하는 것보다 살짝 그냥 손 잡는 정도, 깍지 껴서 잡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쵸. 저는 맞아요. 어쨌든 그 연인 관계는 저의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사생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가까운 지인이든 가깝지 않은 지인이든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는 좀 더 사회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런 자리에 저의 그런 뭔가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한다든지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살갑게 대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막 여자친구한테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게
괜히 낯간지럽고 부끄러워져서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인하고 이제 단둘이 있을 때랑 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애정 표현의 강도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진짜 막 뽀뽀 막 쭉쭉 그냥 막 말아들여서 쭉쭉 뭐예요? 쭉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연인을 정말 사랑하지만 부끄럽고 또 쑥스러워서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근데 슬리피 씨가 뭘 모르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기본 심리는 사랑을 주고 또 줘도 계속 뭔가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맞아, 마음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랑의 요 한마디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언제 하셨나요? 저는 10분 전에 했어요. 녹화 들어오기 바로 직전. 오. 네.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네, 전화로. 예? 전화로? 아니요. 그냥 그쪽 집 방향을 보고. 약간 이슬람 신도들이 그쪽을 보고 절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듯이 저는 항상 녹화 들어오기 전에 남양주 쪽을 향해서 저는 사실 사랑해는 매일 해요. 근데 매일 하는데 남편한테 안 하고 아이들한테 하죠. 네, 남편한테 한 건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직접 알고 있으리니. 네.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어젯밤에 했던 거 같아요. 어젯밤에. 잘 자라고 하면서 그냥 그래도 6년 차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들어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못 해볼게요. 듣겠어. 기준아, 나 이제 잘게. 잘 자.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 달콤하다. 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약간 그 말이 좀 공허하달까? 공허하다고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말보다 마음이 없는 소리 하려니까. 그런 말보다 그냥 보여지는 행동들에서 좀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핑계로 좀 하지 않게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사석에서 원 법무관님 남자친구분을 같이 만난 적이 진짜요?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남자친구분께서는 엄청 표현도 많으시고 애정 표현도 정말 적극적이신데 그걸 공허하다고 근데 어떤 그런 애정의 어떤 느끼는 강도나 그게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다 다르죠. 맞아요. 그리고 뭐 사랑해라는 말이 좀 남사스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좀 애정을 표현해도 되잖아요. 뭐 어떤 방법이 좀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해라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더 보고 좋더라고요. 싶다. 그게 뭔가 더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야 맞아, 되나? 맞아, 맞아. 보고 좀 싶어. 있네, 좀 네, 있네. 그 말이 더 저는. 그거 좋다. 보고 있는데 네. 난 너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아, 그쵸, 그럼. 이런 거 좋다. 아니면 좀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툭 던졌던 것들을 기억해서 뭐 못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떼주고. 뭐 갖고 싶었던 거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좋다. 아까 전에 원법님도 그런 거에 네, 더 그러니까 맞아요. 사소한 행동, 네. 기억, 어떤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말이 공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행동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소하게 기억해서 챙겨주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다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남자친구랑 저랑 속하에 있는 뭔가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었는데 누가 이제 내기에서 져서 커피를 사온다. 근데 제 것만 다른 걸 사오는 거죠. 얘 커피 많이 마셨어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챙겨. 네, 그런 것들.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고민장병은 나름대로 이제 애정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매일 꼬박꼬박 그 연락도 하고, 네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조금 과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연 그럴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300명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애정 표현과 사랑의 척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10명 중 8명이 애정 표현은 사랑의 척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애정 표현이 적은 연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40.7%가 성향이라 생각하고 존중한다. 여성은 45.3%가 나에 대한 사랑이 작은 것 같아 섭섭하다고 답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성보다 여성이 애정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성분들 사랑하는 애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인 잉글리시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그러면 해줘야 하는 걸까요?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만날 수 없어.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편지 선물 너무 좋아하는데 대단하게 길게는 아니어도 쪽지. 그냥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날은 어젠 이랬는데 오늘 이랬어. 이런 거를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딱 주면 아 얘가 매일매일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나를 생각했구나. 아하. 이런 일기 마음을, 형식으로. 아니면 좀 하루에 명언 이런 건 어때요? 명언? 아침에. 명언이요? 아침에 이제 명언을 하나씩. 진짜 유교남 만나. 명언을 너무 꼰대만이라니까. 그런 것들. 저는 이건 좀 비겁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모티콘을 좀 주기적으로 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모티콘으로 사람 애정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쓰면은 여자친구도 그걸 좀 공허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바꿔주는 네, 그걸 거예요? 바꿔주면서 뭐 새롭게 귀여운 게 나오면은 그걸 사서 거기서 그걸로 다시 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사실 편해요. 내가 굳이 막 길게 안 해도 그러니까.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면은 마음이 그게 원성이 그게 너무 문제인데 들리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작가님들이 막 고개를 원성이다. 사실 뭐 연인 간에 뭐 정해진 답은 없잖아요. 애정 그쵸. 표현에. 뭐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뭐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장면을 위한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그 군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소문도 엄청 커지고 또 구설수에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이런 군대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여자친구가 계속 요구를 하면 좀 다른 핑계를 대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선임이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 앞에서 애정 표현하면 나는 큰일 난다. 현명하다. 이런 얘기를 괜찮네. 하면 좀 여자친구가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사랑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 캐릭터로 만들어버리면 어때요? 그냥 사랑꾼 캐릭터로 요즘 애정 표현도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권상우 씨도 그렇고 B 씨도 그렇고 얼마 전에 봤어요. 그 너튜브에서 네, 그렇게 막 봤어요. 사랑을 막 내 여자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막 보여주니까 오히려 막 너무 멋지게 느껴지잖아요. 이지혜 씨 남편도 네. 엄청난 사랑꾼 표현이더라고요. 네. SNS에 제가 올린 걸 봤는데 이지혜 씨가 회식한 다음 날 남편분이 편지랑 같이 숙취 해소제랑 팩을 준비해 놓은 센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붙지 말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 앞에 한 얘기는요. 요 얘기를 듣고 싶어서 B 씨랑 아 그런가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 하나 잠깐 보여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쵸. 그걸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마음껏 대놓고 표현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맞아요. 네. 오늘도 진심 가득 담긴 해결책과 함께 저 수민이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죠. 그 노래를 틀어줘. 여자친구의 계속된 사랑 테스트에 지친 고민 장병을 위해 힐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1번부터 100번. 이거 숫자 고르는 것도 참 매주 저희가 고민인데. 맞아요. 저 좋은 생각이 하나 났거든요. 뭐예요? 숙취 해소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88번. 88번이라고 왜요? 해서 8번. 아, 특정 브랜드 지금. 오. 좋아하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분 있으세요? 88번 좋아요. 88번. 네. 진짜 88번 하나요? 이거 여자를 욕하지 마. 당신이 너를 위해 이별을 또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은 너는 내 안에 있어.
높아. 여자친구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눈물 한번 흘려봐라. 남성분이. 하기 싫어. 울어봐라. 울어봐라. 그런 뜻이죠. 네, 한번 울면 봐준다. 네. 자, 사랑을 하면 할수록 확인받고 싶어지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인 것 같은데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맞춰가면서 네, 아름다운 예쁜 사랑 이어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연인의 마음을 몰라서 불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고민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행복이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해결은 기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선물까지 빵빵 드리는 거 아시죠?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 매슬피시.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존중이란 나는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네, 새로운 랩이죠. 행군기에 건의사항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이찬 PD죠. 이찬 PD.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내가 건의사항이 있어, 행군기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가장 큰 형님이신 김대희 선생님. 선생님. 아니요, 저는 책임질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 이찬 PD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찬 PD님이 바로 행군기에서는 뭔가 소원 수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옛설 군설에서도 이재율 일병이 건의사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요? 과연 그 소원 수리는 잘 해결이 됐을지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설 군설! 짜증나. 야, 세탁기 언제 고장났냐? 고장났습니까? 오늘 다 하려고 잔뜩 밀어놨는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주말이어서 고치려면 좀 시간 좀 걸릴 텐데 말입니다. 정 급하시면 손빨래라도 하십시오. 완전 어이상실. 재율아, 딱 보면 모르겠어? 나 귀하게 자랐잖아. 지금 귀티가 지금 잘잘잘잘 흐르잖아. 아우야, 넘치나. 느낌 오잖아. 정진아 스탑. 예. 다 뭐냐? 세탁기가 고장나서 제가 직접 손빨래 했습니다. 이걸 다 손빨래 했다고? 예. 손빨래 힘들잖아. 뭐가 힘듭니까 손빨래? 별로 안 힘든데. 잘 됐다, 진아야. 이 진우 형이 손빨래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내 동생 진아가 이것까지 한번 빨아볼까? 그게 일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자는 거지. 너는 내 것까지 손빨래를 하고 나는 굉장히 힘들지만 너의 빨래를 빨랫줄에 너무너무 힘들게 걸고. 어때? 완벽한 분업이지? 완벽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브라더. 자, 그러면 이거 손빨래하고 수고해, 브라더. 너무 그 와중에 하나도 안 떨어뜨리네. 이거 손빨래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해주고 싶겠습니까? 저렇게 몰아붙이시는데. 이런 거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 거 몰라? 맞아요.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넌 가만히 있어. 걸려.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다 방법이 있지. 병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수리함. 다음 날. 자, 잠깐만. 오른손으로 쓰면 나인 줄 알라나? 이러면 난지 모르겠지? 그럼 좀 더 확실하게. 박진우 상병이 정진아 이병에게 손세탁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편한 행동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정원 준비 끝. 쉬어. 쉬어. 다들 옷 상태가 깔끔하니 보기가 좋구만.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하기 힘들지? 세탁기를 고칠 수가 없어서 다시 구입을 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괜찮습니다. 그래. 뭐야?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박상병, 그럼 그렇지. 박상병 아주 혼쭐 나겠구만. 애들한테 잘해줘라. 네, 당연하지 말입니다. 그래. 뭐야? 충성. 끝이야? 왜 따로 말이 없으시? 진아, 우리 내일은 속옷 빨래 할까? 내가 속옷을 또 엄청 잘 널거든. 네. 야, 좀 세게 빨아야겠더라. 먼지가 좀 있었어. 다음 날. 뭐지? 분명히 소원 수리하면 잘 넣었는데 설마 못 보신 건가? 그래,
굳이 이거를 익명으로 할 필요 있나? 그냥 확실하게 알리자. 소대장님, 소대 내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톡으로도 되는구나. 분명히 확인하셨는데? 뭐지? 예, 충성, 저 소대장님. 그래, 이제 무슨 일이야? 혹시 제가 톡 드린 거 보셨습니까? 그래, 봤어. 서원 수리함에도 네가 쓴 거지?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왜? 이게 과연 소원 수리함에 쓸 정도의 일인가?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박상병이 일방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건 그렇지만 내가 일소대 맞고 나서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던 거 알고 있지? 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사고로 만들기 위해서 야 이게 언젠가는 나올 얘기였어요. 라떼는 이 소원 수리함이 거의 소용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의사항을 쓰면 소문이 다 나요. 네, 누가 썼는지. 그러면 선임한테 뭐 더 혼나고 소원 수리함이 이제 수리함이 공구함보다 못한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요즘에는 이제 장병들이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깨똑으로도 마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네. 잠시만요. 제 얘기 듣고 가실게요. 지금 신혼이 연애 때인데.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깨통 맘 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병들이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아주 다양해졌는데요. 네. 지금부터 장병 그리고 장병 가족 여러분은 모두 캡처해 주세요. 좋습니다. 군인권 지킴이 시스템. 네. 존중센터, 인권과 네, 훌륭하네요. 국방 통합 인권 시스템부터 인권 존중센터까지 언제나 장병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특히 국방 통합 인권 시스템은 장병 가족들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조금 더 보태자면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 부대 법무실에는 인권 상담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권 상담관은 약 250명이 있으니 장병들은 언제든지 인권 상담관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그 부대에 있는 소원 수리함에 쪽지를 넣으면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좀 소문을 낼까봐 불안해했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나 깨똑을 이용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들킬 그렇죠. 일이 없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러 막 화장실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행군기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네. 근데 옛설 군설에서는 건의사항이 소대장한테서 딱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마음 편지 썼을 때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소원이 접수되면 해당 지휘관에게 보고된 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정당한 소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조치가 연기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원을 작성한 소원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 소원일 경우에는 현저한 비위 사실 혹은 군 발전에 관련된 사안이 아닐 경우는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기명으로 작성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편지 말고도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있지 않았어요? 그 종이 주면서 자 건의사항 써봐라 이렇게 전부 다 나눠주면서 옛날에는 백지 설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지휘관이 이제 병사들에게 조무 시간에 이 백지를 A4 용지를 쫙 다 나눠줘요. 그리고 부대 내 부조리나 뭐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걸 다 적으라고. 네. 다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네요. 이게 칸막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내지는 뭐 선임 칭찬, 소대장, 중대장 칭찬 이런 거밖에 적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병영생활 설문지라고 해서 백지가 아닌 문항을 정해놓은 설문지를 돌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때는 비밀 유지를 위해서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는 네. 선임병과 후임병을 분리하거나 중요해요. 네, 적어도 계급별로 다른 공간에서 맞아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요해요. 좋네요. 문항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쓰기가 뭐 정말 수월할 것 같은데 네,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군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줘서 기분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마음의 편지에 꼭 강력 사건만 신고해야 하나요? 부대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사소한 건의 사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우뚜 땡 케첩보다 청정 땡 케첩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우 생활관의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방향제를 놔주세요. 이런 건의는 못 하는 건가요? 그 소원 수리 분야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의 침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부대 내 내부 부조리 관련 사항, 세 번째 제3자의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 네 번째 기타 부대 발전을 위한 제언이나 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적인 소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건의 사항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뭐 예전에 레전드 소원 수리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게 있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죠. 레전드요? 계란 집에선 프라이. 비교적 손쉬운 요리지만 수백 인분 만들려면 엄두가 나지 않은 게 바로 계란 프라이입니다. 인터넷상에는 2년 군 생활 동안 계란 프라이 딱 2번 먹어봤다. 비빔밥에 삶은 계란 대신 계란 프라이 넣어달라고 건의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신규 급식 품목에 야, 계란 뉴스예요, 프라이와 계란 뉴스. 말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공군 병장이 직접 전 장관에게 외박제도 폐지. 오 직접. 어머 다셨어요? 오. 장병들의 사연을 받아 소원을 들어주는 장병 소원 성취 프로젝트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장병 소원 프로젝트는 병사와 간부, 군무원 누구나 소원을 응모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며 응원의 맞아. 메시지를 저 포스터 전달합니다. 좋네. 야, 계란 프라이 먹고 싶다는 마음의 편지를 보고 급식 개혁이 됐죠. 와. 그리고 공군병이 뭐 여전히 외박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소원 수리 덕분이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장병들의 어떤 소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사적인 건의 사항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편지는 모두가 더 나은 병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드는 제도이지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진이 요술램프는 아니잖아요. 그럼 공과사는 구별해야죠. 네, 그렇죠. 네.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소대장이 우리가 무사고 부대다. 그래서 그 목표만 보고 소원 수리 자체를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사고 부대라는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대마다 다른데요. 그 부대 구성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대 상급 부대에서 부대 자체 뭐 어떤 행사를 열어주거나 표창을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소대장까지 직접적인 혜택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무사고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 명확하다면은 개인 표창도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대장님이 기분이 좋으면 사실 모든 게 술술 다 풀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원수리란 건 뭐 결국 어느 집단에서나 이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건의사항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그러면 행공기에 바라는 어떤 소원을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예. 아무래도 행공기 가족하면 이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장병들의 인권 사슬을 위해서 언제나 재밌는 꽁트를 매주 준비해 주시는 옛설 군설 5인방 이분들의 이 소원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름은 말하기가 아무래도 익명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엘모 씨입니다. 엘모 씨면 이제 성이 다 다르지 않아요? 옛설 군설 촬영장의 다가와 커피 부탁드립니다. 다가와 커피. 네, 간식. 이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케이모 씨입니다. 케이모 씨. 제가 병장 역할이라 언젠가 제대를 시킬까봐 항상 걱정됩니다. 김혜경. 저 전역하기 싫어요라고. 병장 역할이어서. 네. 해주셨고 H모 씨가 스튜디오에 저희를 언제 불러주시나요? 라고. 한윤서. 제이모 씨입니다. 제이모 씨. 제이모 씨 정진하죠? 키스씬 넣어주세요. 누구랑?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 단단히 미쳤네요. 그리고 이분은 또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네. 피머 씨인데요. 희찬이 형을 사랑하는 피머 씨가. 딱 봐도. 네. 옛설 군설 촬영장에 다른 분들은 왜 안 나오시는 거죠? MC 분들도 특별 출연해주세요라고. 재밌겠다. 네. 물귀신 작전이에요. 발전적인 얘기를 써주셨어요. 좋습니다. 좋네요. 5분의 그 소원 소리는 저희가 마음의 편지라고 해야겠죠? 네, 접수를 해서 저희가 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게 많은데 아무튼 뭐 저희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번 진짜 심각하게 저희 제작진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이재율 일병의 건의사항을 묵살한 소대장. 뭐 보나마나 당연히 인권 침해가 맞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특히 소대장은 규정을 위반했는데요. 각급 부대 지휘관은 사형과 같이 고충이 접수된 경우에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식별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 부대나 수사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징계가 필요한 경우는 법무참모부에 이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 속 소대장의 행위는 이 모든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최하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대장의 부조리는 누구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항상 원법님이 지휘관에게 직접 말하라고 알려줬는데 이번엔 지휘관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 경우잖아요. 그러면 난 어디에? 원법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자, 소대장이 안 되면 그 위가 뭐냐? 중대장. 중대장을 찾아가요. 중대장이 안 되면 그 위가 뭐냐? 대대장. 대대장을 찾아가요. 대대장이 안 되면 연대장을 찾아가요. 연대장이면 사단장을 찾아가요. 사단장이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요. 대박. 예. 근데 이 소대장도 뭐 잘못이지만 애초에 자기 빨래를 이병에게 시킨 이 박진호 상병도 잘못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상병은 후임에게 부당한 강요를 한 것이므로 후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후임의 개인 정비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상병의 행동은 후임에게 부당한 강요를 시켰으므로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중대한 위반일 경우는 군기 교육, 경미한 위반일 경우 감봉에서 휴가 단축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마음의 편지를 똑똑하게 쓰는 법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편 전문가 원법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마편 전문가. 그 마음의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이런 행동이 있었고 당시에 주변에 목격자 누구가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써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휘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면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징계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이게 진짜인 게 누가 썼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장병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보 삭제 없이 완성한 다음에 불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지워 나가는 식으로 작성을 하면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영웅이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뒤에서 밀지 않는다. 앞에서 이끌 뿐이다. 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옛설 군설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네, 언제나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저희 행군기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에게 더욱 다양한 여가 시간 활용법을 배우는 다나카. 오늘은 어떤 멘토가 찾아왔지 기대가 큽니까? 멘토 공개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다들 최근에 여행이나 나들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이요. 요즘에. 어떻게 가요? 요즘에는 갈 수도 없고 여행 나들이 가기가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네. 까마득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다나카입니다. 오늘은 저희를 데리고 멀리 떠나서 콧구멍에 콧바람을 씌워줄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콧바람 못 센 지가 오래돼서 뭐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시국에 그쵸, 어딜 가요? 가능한가요 이게? 이 시국이든 저 시국이든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모신 초특급 멘토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참 좋죠. 네. 내가 살아온 나의 길을 되돌아보고 싶다면 목소리. 과감하게 짐을 싸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원준입니다.
너무 좋다. 사실 요즘 여행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여행병 난 분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장병들도 휴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도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맞아요. 답답해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가지도 못하는 여행. 오늘 멘토님의 얘기를 듣고 나면 더 목말라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응. 아닙니다.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시국이 이제 시국이니만큼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듣고 나면은 당장 짐을 싸고 싶어질 겁니다. 바로 일단 첫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네? 언택트 여행. 언택트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비대면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자친구와 또 어머니와 친구와 떠날 수 있는 언택트 여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먼저 휴가 나온 장병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떠나면 좋을 언택트 여행법입니다. 좋다. 예, 와.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예, 캠린이 들어보셨나요? 캠린이. 네. 아니요? 캠린이는 캠핑하고 어린이를 더한 합성어로 캠핑 초보자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뭐 봄에는 꽃놀이 가시고요. 또 네. 여름엔 바다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시고 여자친구와 함께 계획 세우시느라 바빴겠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해외여행은 사실상 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외국을 설사 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2주 자가격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이 더욱 어려워졌죠. 네. 아무튼 뭐 요즘 캠핑족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캠핑을 하러 가면 다른 사람과 이제 접촉이 좀 덜하니까 괜찮긴 하겠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있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한 편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을 한번 좀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은 전년 대비 전국 캠핑장 수요가 평균 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캠핑 여행을 떠난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근데 캠핑을 가면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이게 텐트 치는 것도 이게 힐링하러 왔는데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이게 완전 너무 중노동이에요. 예, 캠핑도 약간 성향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그럴 걱정이 없는 차박을 하시는 사람들도 맞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박 같은 경우는 그냥 캠핑보다는 조금 더 독립된 공간에서 지낼 수가 있어서 완벽한 언택트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없는 노지 같은 데서 여자친구가 좀 로맨틱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좀 매력적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뭘 상상하셨길래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혼자? 네. 예, 이렇게 좀 말로만 들으니까 어떤 감성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네. 감성 캠핑 한번 떠나보시죠. 아, 좋겠다. 너무 가고 싶다. 어떡해. Laying there wearing nothing but my t-shirt. Body's a neighborhood. Wanna drive my 오, 왕만두에 야 만두. 너무 좋다. 영화를 봐요. 네. wake up in my arms. Then on my chest, our hearts beating. I can't wait to 차박. 이게 차박이죠. 어떡해. 너무 좋다. 어떡해. 뒷좌석을 다 눕혀가지고. 어때요? 바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좋네요. 지금 전국의 캠핑장만요 무려 2,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거기에다가 이제 차박이 가능한 노지까지 합한다면은 캠핑장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림 같은 풍경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본다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병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자친구를 위해서 꼭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 않더라도 안전하면서도 감성 넘치는 여행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언택트 여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떠나는 언택트 여행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떠나다가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고 지금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되었는데 지금 행군기 MC분들은 어머니랑 단둘이 여행 떠나신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뭐 늘 여행을 엄마랑 친구가 없어서. 아니요, 있어요. 친구 있습니다. 왜 이러세요? 근데 엄마랑 단둘이는 아니고 동생까지 해서 셋이서 간 적이 있었었어요. 그럼 단둘이는 없는 거네요? 그러네요. 단둘이는 없네. 이건 같이 가신 것만으로도 너무 없다, 큰 없다. 네.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둘이는 없습니다. 아 이게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엄마랑 단둘이 식당만 갔지 그렇죠. 여행은 꿈도 못 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쇼핑 같이 가거나 맞아요. 뭐 아빠랑 같이 해서 같이 가거나 한 적은 있는데
정말 단둘이 어딘가를 떠난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든 아버지든 단둘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와 아들 뭐 아무리 친한 맞아요. 모자지간이어도 이게 단둘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어색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쑥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어머님과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반 때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큰 좀 슬픔이 찾아왔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연달아 저희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친정 어머니시고 남편이다 보니까 너무 큰 슬픔에 빠져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멍하니 계시다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원준아 엄마는 이제 세상의 컬러가 아니라 그냥 흑백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행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좀 에너지를 알고 있어가지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가면 어떨까 해서 짧게 한 달 정도 뭐 그때 아주 짧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아시아를 좀 둘러봤었는데 한 달 여행을 마친 뒤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원준아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된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좀 감동이 되죠.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나가보니까 당장 내일 어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볼지도 모르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니까 너무 설레셔가지고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계획을 바꿨던 거죠. 원래 한 달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내가 뭐 돈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여행을 해야겠다 했는데 진짜 멋있으시다. 그 뒤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랑 이제 아시아부터 유럽,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거의 총합 600일 정도 80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600일? 네. 600일에 세계 일주일. 대단하네요. 좀 특이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너무 2년 거의 2년 그러네. 네. 그리고 그 지금도, 나라의 네. 문화도 있고 뭔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어머니랑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좋은데 갑자기 너무 제 얘기만 하게 되네요. 네. 아니, 그런 시간이에요. 네. 사실 딸인 저도 엄마랑 단둘이 여행하라고 하면 조금 걱정이 앞설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엄마는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국에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랑은 조금 더 여행 분위기 내보시라고요.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이요? 비행기 타고 가능합니다. 가요.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 탈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고요. 심지어 제주도도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착륙 여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착륙 기사에서 최근 들어 이제 무착륙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비행기가 뜬 뒤에 착륙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관광하듯이 돈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말 그대로 비행기는 타되 어딘가에 착륙을 하지 않는 거여 가지고요. 비행기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다들 근데 비행기만 타는 게 무슨 여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게 메리트가 또 있는 게요. 우리가 평소에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큰 기분이 나잖아요. 네. 그런 그죠, 기분이 제일 나기도 재밌어. 하고 인천공항 게다가 뭐 갈 때. 우리가 1등석 정도는 꿈을 꾸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럼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항공기를 이용을 하고요. 1등석에 준하는 비즈니스 스위트석을 30만 원이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예전에 그 1등석과 같은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너무 있는 거죠. 좋다, 진짜.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건 진짜 좋네. 싼 값에 1등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른거려 너의 말투까지 아름다워 눈부시게 You're my sweet love, sweet love. 여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좌석 같은 경우도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꿈만 같아 You're my sweet love, sweet love 네 곁에 있을래 나에게 말해줘 what 뭐든지 whatever what 때론 어색한 내 행동에 그냥 웃어남겨줘 baby 그래서 요즘같이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는 대리만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른 이 인기에 세상에서. 또 힘입어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엄마랑
둘이 여행 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싸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드라이브 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저 이코노미 안 타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갔다 오면은. 맞아 맞아. 예. 아무튼 뭐 이게 2시간 정도 비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여행 기분도 내시고 또 엄마께 또 뭐 이렇게 특별한 경험도 시켜드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엔 정말 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여행은 떠나고 나서도 좋지만 여행 계획 세우고 출발할 때가 제일 신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이게 비행기도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걱정이 되는데 방역 수칙 같은 건 어떻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지키는 방역 수칙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항공사 측에서도 거의 창가석과 이제 통로석 요 정도만 이제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승무원분들도 모든 방역 수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하는 비행까지 마쳤으니까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언택트 여행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랜선? 랜선이가 네, 네가 가라 랜선 여행. 예, 올해 휴가를 많이 포기하셨었죠,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네, 심지어 이제 좀 여름 같은 경우는 휴가가 잠시 좀 중단된 정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돈 많이 쓰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돈 안 드는 랜선 여행. 돈이 안 든다고요? 저게 가능한가? 어? 아니 일단 돈이 안 든다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그쵸. 좋고 이 사실 남자들끼리 뭐 분위기 잡고 이런 거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냥 만나서 술 먹는 거거든요. 예, 장소가 그렇습니다. 바뀌었을 뿐이야. 장소만 바뀌었지. 장소만 바뀌었지.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또 예. 좋은 안주 먹고. 그래서 그 안주 먹으면서 그냥 떠나도 됩니다, 정말. 랜선 여행은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즐기는 여행을 말하잖아요. 아. 그래서 오감으로 느끼는 감흥에 좀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마음껏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당연히 공짜로 떠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VCR 한번 보실까요? VR 이런 건가 설마? 맞네. 맞습니다. 오 대박. 뭐야? 게임이야 이거. 이게 지금 VR 영상인데 와, 나 설마 실제로 그 VR 안경 쓰고 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거든요. 막 예. 완전 입체적이잖아요. 자전거 VR은. 타서 네. 저렇게 하는 거. 와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 와 자전거 타는 느낌 나겠다. 이게 이제 지금 런던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영국 관광청이요. 직접 올 수 없다면은 영국을 가져다 주겠다. 되게 멋진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제 VR이라고 하죠. VR로 구현한 런던 영상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두바이 관광청 영상 보시면은 사막 사파리를 하거나 거기서 이제 액티비티죠.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옥상 올라와서.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은 바로 알프스 생각이 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트레킹할 수 있는 영상을 또 배포를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런 게 트렌드가 될 수가 있겠죠. 한국관광공사 너튜브 채널이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귀여운 캐릭터 펭수랑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를 가는 그런 투어도 있고요. 양양 요새 서핑으로 핫하잖아요. 그래서 양양 서핑 투어도 있고 또 남원에 쉽게 해볼 수 없는 오칠 문화 탐방 등 다양한 랜선 여행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선 여행도 인기다 보니까 또 많은 영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영상도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와. 뭐야? 합성한 거. 네, 저도 가셨네요. 저도 갔어요. 혹시 이 챌린지 SNS 보신 적 없나요? 어디 카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네, 이재 씨 지금 가족. 네. 김대 씨 지금 우주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어머.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웃기다. 네, 이게 뭐냐면요.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전 세계 이제 유명 여행지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로 공유하는 어디 갈래 챌린지입니다. 올해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챌린지잖아요. 네. 이제 워낙 이제 여행 가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 계신 이제 행국의 MC 분들도 해외로 좀
보내드려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아까 그 날고 있는 비행기 그 날개에 앉아있는 비행기. 아니, 원래 비행기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윙석이라고 해서 날개석입니다. 아, 날개예요. 예, 그래서 사실 해외여행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까지도 어려울 거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계세요. 네, 이런 상황일수록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자친구와 또 친구와 또 엄마와 이렇게 여행을 잠시나마 떠나셔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분들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안전한 휴가를 언제나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 뭐 질문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몇 개국이나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어머니랑 85개국을 갔어요. 대박. 85개국이고 평생 가기 힘들어. 도시는 250도시 정도 갔습니다. 와. 예. 그러면 다녀보신 곳들 중에서 와 여긴 살고 싶다 했던 그런 곳도 있어요? 제일 좋은 곳? 어머니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곳이 조금 멀긴 한데 남미 쪽에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갈라파고스. 예, 정말 갈라파고스.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데 왜냐? 이 섬에서는 철저히 모든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여행자들이 손을 댔다가 발각이 되면은 굉장히 큰 벌금을 물거나 구속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물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이 자기를 만지거나 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물개나 거북이나 뭐 이구아나나 이 친구들이 사람이랑 진짜 어울려서 살아요. 옆에 앉으면 옆에 막 정말 애완견처럼 이렇게 와 있고요. 수영을 하다 보면 막 따라다니고 이래가지고 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진짜 지상낙원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다. 그 여행할 때 언택트 여행할 때 주의점은 또 있을까요? 언택트 여행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비대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떨어져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캠핑장 같은 경우도 요새는 간격을 훨씬 더 많이 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흥이 오르고 막 하다 보면 우리가 막 옆에 가서 또 놀고 또 막 이렇게 소위 쪼여난다 그러죠. 재미없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 그냥 막연히 휴가를 포기했던 분들에게 한 줄기 단비가 되어주는 멘토링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언젠가 마음 놓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제가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한 여행 플랜을 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가 진짜 떠날 수 있을 때 다시 뵙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여행 작가 태원준이었습니다. 제가 셀피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여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여행이 너무 가고 싶네요. 자, 오늘 저는 랜선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저녁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진짜 대리만족이 저는 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와.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했잖아요. 네, 열심히 나라 지키는 우리 장병 여러분 떠납시다. 대신 방역 수칙은 꼭 지키고요.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까!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녁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짝이는 세계! 엔진 실버! 야, 그 목소리 누구야? 제가 여기서 행군기를 지키고 있을게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아, 진짜 힘들다. 오늘 여러분들 송중기, 유아인, 정혜인 씨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양심이 없다, 없어. 아예 없네요. 달라. 진짜 달라졌다. 아, 그러네 진짜. 이쪽 너무 멋있다, 이쪽. 오케이. Drop the beat. 위에 병영 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준종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A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복이가 함께 할 거야.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